온실가스 관리기사 실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실기도 꼭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온실가스 관리기사는 지금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관연도 기출문제가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꼭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실가스 관리기사는 관리기사 실기는 필답형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6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원의 파악, 두 번째는 온실가스 모니터링, 세 번째, 배출량 산정, 네 번째,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 다섯 번째, 배출량 평가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원 파악입니다. 배출원 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온실가스 배출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원 파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배출 활동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익혀야 될 내용들은 배출의 경계를 파악하고 공정을 분석하고 배출 활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 내에서 어떠한 공정들이 또 경계 내 배출원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 경계 파악 중에 배출 경계의 종류와 설정 방법입니다. 즉 조직 경계와 운영 경계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시설의 배출 경계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 분석입니다. 배출 시설의 목적과 단위 공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배출 시설의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 또는 그 조사에 대한 분석들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잘 익혀두시면 시험 보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공정별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 원인 파악입니다. 직접 연소와 고정 연소처럼 사업장 경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있는 반면에 공정에, 즉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게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 항목으로서는 온실가스의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온실가스랑 에너지가 사용되는 부분 중에서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그 모니터링에서 보고되는 에너지의 사용량, 이러한 부분들을 감축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시간 경계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의 유형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계획할 때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유형은 크게 모니터링 A, B, C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모니터링의 유형을 파악하고 배출 공정과 배출 특성에 적합한 모니터링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계획 수립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적인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보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계획 수립은 초반에 경계 설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모니터링이 된 부분 중에서 과연 배출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과목에서는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계산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배출량에 대한 산정, 그리고 그 방식들에 대해서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활동 자료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출량 산정을 할 때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고 활동 자료를 결정하고 배출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불확도 산정 관리 및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량 산정 방법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직접 또는 간접 배출원을 식별할 수 있다. 즉 경계 내에 직접 배출원과 간접 배출원에 대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법규 또는 국제 기준을 토대로 해당 배출 시설에 적용된 배출량 산정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활동 자료의 결정입니다. 활동 자료는 배출 시설의 배출량 규모에 따라 티어 수준과 측정 불확도를識別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배출 시설 규모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도 구분되어져 있으며 티어, 즉 불확도에 대한 수준을 가지고 티어 1, 2, 3, 4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연료 및 원료 사용량, 그리고 제품 생산 활동 자료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료 및 원료의 사용량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고 제품 생산량 기준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은 공정에 의한 반응 물질, 즉 공정 반응에 의해서 생산되는 CO2 또는 메탄, SF6 등 여러 가지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출 개수의 결정입니다. 배출 시설에 적합한 배출 개수를 결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티어 3 같은 경우에 배출 시설에 적합한 배출 개수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티어라는 부분은 티어 1은 IPCC 배출 개수를 의미를 하고 티어 2는 국가 배출 개수를 의미합니다. 티어 3는 그 시설에 해당 시설의 고유값을 개발한 배출 개수를 티어 3라고 의미를 하고 있으며 티어 4는 연속 측정 장치가 부착되어져 있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확도 산정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ISO의 측정 불확도 평가 지침을 통해서 불확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원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산정에 적용되는 불확도를 계산하고 그 불확도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배출량의 결정입니다. 사업장 단위 배출량과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사용 등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 이 말은 화석연료를 기인한 부분이 아니라 생체계, 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즉 목재 펠렛이라든가 나무 연료들을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제외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시고 관리기사가 되신다면은 현장에서 배출원과 에너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산정을 한 부분을 명세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 부분에서는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보고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보고하는 시기 또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부분에서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축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검증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모니터링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 및 실정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파악하고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 데이터 입력 및 방법을 파악하고 또 프로젝트 등록 여부 등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옵셋 프로그램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인 감축사업 제도의 유형별 승인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감축사업 유형별 사업 등록으로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중에 배출량 산정 보고서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증 보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검증기관의 즉 공인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검증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모니터링 실적 보고서 작성입니다. 앞서서 모니터링 유형별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들을 기재를 하시고 활동 자료를 모으셨다면 거기에 따른 그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모니터링 보고서와 온실가스 관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행계획서 실적 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행을 했을 때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통해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한 결과에 따라서 양식에 맞게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량 평가 검증입니다. 작성된 온실가스 보고서에 대해서 검증 및 보완을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배출량에 대해서 온실가스 검증을 시행을 하고 검증된 보고서를 즉 명세서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등록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실적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부분에서는 작성된 사업계획 평가와 자발적 감축 사업 유형별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며 모니터링 실적 검증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서 배출량 산정 보고서와 검증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보증 수준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 또는 CDM 사업 등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업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원을 바꿀 것인가 또는 전기 공급 시설에 대한 절전 고효율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아이템을 찾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대체 물질이 없는가,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은 또 없는가, 그리고 공정 개선과 온실가스 처리를 통해서 특히 요즘에 온실가스 처리에 대해서 CCS라고 하는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온실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용과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각 사업장에 맞게 적용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진단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원별 감축 잠재력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 공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배출 공정의 운영관리 파악과 그리고 운영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서 감축 효과를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처리 부분에서 배출 특성에 맞는 적합한 온실가스 처리 방법은 없는가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부분으로 온실가스 실기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기사 실기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연도 기출문제가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된 그 출제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의 혼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관리 기사는 온실가스와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감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단계라고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온실가스 관리 기사 실기를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